지원팀 지원 근무를 하고 있는 박진태라고 합니다. 아까 전체 회의장에서 사회자분께서 안내해 주셨던 것처럼 군인 토의는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입을 해서 그걸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리더를 좀 정해주시고 그 리더분 중심으로 해서 토론들을 좀 자유롭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분과 함께 내일 아침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토론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내일 아침에 이제 전체 다시 한번 군인 발표 시간을 다시 해주실 분들을 좀 자원해서 좀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분 정할 때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리더분 정해지면 리더분께서 전체적으로 군인 토의를 진행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원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우리 상무님 담당이야? 진행자가 질문하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설문원 교수님께서 이세진 선생님을 추천하셨는데 그리고 오늘 무대에 한번 서보신 경험이 있는 이철우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까? 네. 빨리 군인 토론을 들어가려면 대표가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많으실 텐데. 맡아주시죠. 네. 그리고 군인단위 주제를 해서 내일 군인 토의 오늘 하고 난 것들을 내일 군인 발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분이 노트북이 여기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한 분이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것을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나가죠. 그 자리에서 하시는 때도 앞에서 하시고. 이쪽 서기를 뽑아주시고 서기 분이 여기 지원해 주셔갖고 오신 거죠? 2개 중에 냈는데 여러 가지 중에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혹시 작성하시는데 좀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이나 지원 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이거 명단을 넣나요? 지원해 주신 분이 안 계시면 제가 이 명단 보고 이렇게
한 분을 추천드려도 될까요? 여기 동의해 주시면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다. 여기 동의해 주시는 걸로 하고. 저하고 사는 동네가 가까워서 청주교육대학교 교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기해 주시면 하셨다가 유튜브 보셔도 되죠. 저희 주제가 기록물 평가와 분류체계 정비인데요. 예,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혹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셔도 되지만 제가 듣고 싶은 얘기도 있어요. 그게 뭔지 좀 말씀드리자면은 도대체 이 기록관리 기준표 지금도 막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거 개선할 필요가 있나, 바꿀 필요가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좀 근본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그냥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 정상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되 뭐 앞서 나가려고 선도적인 얘기 많이 하지만 약간 좀 뒤떨어지는 사람은 지금 현장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현장도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셔서 제가 좀 이런 거 자체가 필요한가라는 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가? 좀 지금도 조금만 구조적인 변화 없이 조정하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도 저희가 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이제 평가 도구를 재설계할 때 중요한 거가 기록 조사 사업을 같이 병행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단위 과제 기록 체계가 있어서 해당 단위 과제에 기록이 생산되는 양상 같은 거를 조사를 해야 돼요. 필수적으로. 그런 거를 하려면 되게 지금 현재 기관이 갖고 있는 자원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말 그런 분류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아마 서양의 레코드 스케줄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면 알 거예요. 액티비티 밑에 이렇게 기록 유형들이 있고 각 기록 유형별로 처분과 관련된 지침들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거하고 우리가 만드는 거는 조금 다르긴 달라요. 그렇지만 크게 보면 그 범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록 조사를 하려면은 도대체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무슨 지원을 국가기록원이 해줘야 되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마다 이제 저희가 법규요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아마 기관별로 좀 조사하면서 작업하시는 데도 있으신 것 같아요. 고전이랑 합평할 때 고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의견도 각각의 기관의 특징적인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법규 요건 말고 또 지켜야 될 뭔가가 우리 기관의 특수성이 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분류표와 관련돼서는 아마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분류표 운영 지금 BRM을 준용한 기록 분류와 관련돼서 생기는 문제점, 어려움, 뭐 이거는 뭐 아무거나 말씀해 주시면 많이 얘기가 보고가 됐지만 또 제가 보면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기관마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권한을 상당히 갖고 있는 기관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기관들이 이제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나눠서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부존재 좀 약간 좀 핫한 부분이거든요. 정말 그 사회적인 요구는 있어요. 부존재로 인한 그 부존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산기관 자체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물론 정보공개법에도 그걸 뜯어보면 그 부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기록 생산기관에 있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록관리에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리고 그런 부분도 한번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결제도는 사실은 뭐 두 가지 배경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하나는 이제 사회 동결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하나는 그 내셔널 아키비스트, 국가기록관리청장이 내리는 명령으로서의 동결제도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수사나 사법적인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e-discovery를 그 증거 게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이 하고 있는 이제 동결, 이때는 동결이란 말 대신 콜드 노티스란 말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어쨌든 그것도 처분 동결 이런 두 가지인데,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법적인 어떤 소송이 예견되거나 이럴 때는 우리 법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분을 중지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요비오 증거게시 제도는 사실은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은 그 대법원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은 우리나라도 그 특히 이제 지금은 형사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동결시킬 수 있지만은 민사 사건에서도 그런 그 증거의 편제 현상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증거의 편제 현상이라고 하면 증거를 많이 갖고 있는 측하고 특히 국가나 병원, 기업, 증거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하는 개인이 또 소송에서 그 분쟁이 발생했을 때 현저히 증거를 덜 갖고 있는 쪽이 불리할 수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편제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게시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얘기들이 대법원 보고서에 나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우리가 그런 동결제도에 대한 보도를 지금 안 할 수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 우리 사회자님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드리고,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견들도 자유롭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신데요. 우선 이 앞쪽으로 몸을 이렇게 좀 돌려서 앉아보겠습니다. 제가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한 네 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그 발표 때 들은 것 중에 평가 정책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 5가지 정도 주제로 저희가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는 기록관리 기준표 또는 여기 기록물 분류 기준표를 했을 것 같은데, 운영하실 때 여러 가지 느끼셨던 문제점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안에서 개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DRM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 평가 도구로 그 기록 조사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대안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과연 기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만약에 기관 자체의 힘이 부족하다 그러면 국가기록원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다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기관에는 과연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기관에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방향으로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정보 부존재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경우는 그 정보 공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기관에 이런 정보 부존재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에 혹시 들어오신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럴 때 기록관리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어떤 대응 방안이 좋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로는 동결제도에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경험한 거로는
그 국가기록원에서 폐지하지 말라고 그런 경우 있었는데 이런 동결 제도가 과연 우리나라 시점에서도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 뭐 범위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어떤 사례가 뭐 이렇게 좀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거두 없이 그냥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평가 정책에 대해서 좀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희 16개 시도교육청에 평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평가 정책은 없었고요. 그 국가기록원에 제가 평가 정책이 있냐고 표준에는 나와 있죠. 평가 정책을 물어봤는데 아무도 저에게 평가 정책이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은 국가기록원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큰 고민했던 거는 우리 연구사들이 평가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는 있는데 그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보존기관이 생산기관에서 잘 맞냐 안 맞냐만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기록물을 살리고 죽이고를 저희가 결정하는 판단인데 현재 있는 평가 도구로는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되지 않아서 혹시 그랬던 경험들을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기록관리 기준표나 기록물 분류 기준표를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느끼셨던 문제점이나 제한점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아무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구시청에서 기록물 분류표 기준 나가는 진행되어 있는 건데요. 교수님 말씀한 대로 지금 BRM이 그냥 기계적으로 기록관리 기준표로 의제되는 이 현상이 사실은 평가 폐기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 첫 번째가 과연 처리과의 판단이 전문성이 있는 판단이었는지가 의문이고 또 처리과마다 서로 의견을 안 물어봐요. 같은 단위과제를 처리과마다 따로 해서 공통으로 만약에 서문물이라 그러면 서문물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단위과제로 처리될 부분인데 그거는 BRM 상으로서 허용을 해주고 그렇게 받아주니까 처리과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철로 관리에서는 효율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체제가 문제가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BRM의 목적과 기록관리 분류표의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BRM의 목적은 정부의 업무의 기능을 어떻게 분류해서 일종의 조직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기록관리 기준표는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기간 책정, 그다음 재평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목적이 다른 목적이 하나의 의제되는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크고 실제로 기록연구사가 BRM에 종속이 되죠. 왜냐하면 재평가 외에 그러니까 보존기간 재평가 외에는 기록연구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위과제가 기록관리 기준표로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나는 저 사람이 단위과제 저렇게 신청해도 나는 다르게 이름을 명칭을 부여하고 싶다 해도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실제로 보존기간이 경과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보존기간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사회로 남은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처리과에서 단위과제를 잘못 책정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두 번째 뭐냐면 단위과제는 제대로 책정이지만 오분류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단위과제 안에 보존기간이 다른 문서들이 섞여 있다면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왜냐하면 건축 관련 같은 경우는 단위과제 하나가 페이지 수로 10,000페이지 넘거든요. 페이지 수로 비전자 같은 경우 10,000페이지가 넘고 심한 경우에는 100만 페이지까지 가는데 이 많은 기록이 과연 전부 다 한 철로 관리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이 가장 저희가 왜냐하면 서구는 제한되어 있고 이 서구를 보면 꼭 필요한 연구 관련 문서만 해줘야 하는데 이미 단위과제가 BRM으로 이미 결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기록연구사들은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바꾸려고 하면 기록조사를 따라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연계해서 이제 지금 설명드린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록조사를 전수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지자체지만 지자체가 다 다르지만 공통 업무는
90%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중에 시장님이라든지 도지사님들의 정책에 따라서 몇 가지 뭐 10% 내에만 바뀌는 거지 90%는 똑같은데 이거를 각 기관이 따로따로 이거를 설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차라리 17개 시도가 1억씩 내놔. 17억 줄 때 17억 가지고 만들면 얼마든지 좋은 단위 과제를 기록관리 분류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마인드가 그런 것 같습니다. 효율보다는 아니다. 법적으로 너희들은 연구기록 관리기관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저쪽도 똑같은 업무인데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되면 예산의 중복 예산이 전체적인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중복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한 기관이 적어도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이 그 역할을 해주고 거기에서 이렇게 미스가 되거나 또 포함시켜줄 수 포용할 수 없는 포괄적으로 포용할 수 없는 부분만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그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의 효율성 부분과 또 지금 현재 비아람이 종속되고 있는 기록물 분류 기준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저는 제가 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사실은 제가 다른 처리과에서도 꽤 오래 근무하고 들어와 봤더니 너무 이게 산발적이더라고요. 산발적이고 이렇게 저랑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적어도 지자체에 계신 분들은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부분을 각 지자체에 위험하기보다는 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한 어느 정도 몇 년 단위로 한 5년이라든지 10년 단위로 재조사, 기록조사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그 시스템과 연동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기록관리가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부분이 안 되면 사실은 그 생각은 공학적으로 가버리죠. 공학으로 가게 됩니다. 기록 공학으로 가버리게 되고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는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BRM 기관관리자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록관리기구나 BRM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조직담당관으로부터 2012년에 받아봤더니 도저히 뜯어붙이지 않고서는 그대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2년에 걸쳐서 돈을 한 8억 가까이로 들여서 기존 체계를 다 지우고 새로 뜯어붙이는 작업을 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고생을 해서 했던 그 취지는 이게 체제를 바꾸고 나면 뭔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회의적이에요. 이게 체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록 분류 체계는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생산 단계에서 그 분류하는 거를 생산자의 분류를 그대로 영원히 그 기록이 균형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은 그 이후에 기록 관리 단계에 온 이후에도 그 기록 관리자가 변경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BRM 정비를 하면서 부서의 모든 공통 업무와 그 고유 업무를 구분을 하고 공통 업무에 대해서는 단위과제 카드까지 추진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 기능을 좀 집어넣어서 각 부서에서 카드를 이렇게 만드는 거를 막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이 있는데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 5만 개가 넘는 단위과제 카드를 한 사람의 연구사가 역량을 투입해서 본다는 게 좀 무의미한 것 같더라고요.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단위 과제 레벨에서만 이제 통제를 하는 수준인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1차적으로는 좀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단위 그 분류하는 대로 정보소통 광장이라는 자체 원문 공개 시스템에서 이제 기록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데 시장이 결제한 문서를 따로 보는 코너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분류한 내용을 보니까 누가 봐도 보정기가 3년짜리 그 1번 업무 관리 철에다가 편철을 한다거나 이런 사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생산자가 오분류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점이라 그 오분류를 마지막에 이제 보정기간이 만료돼서 평가하는 단계에서 정정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올해 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RMS 내에서 그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을 평가를 할 때 재편철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어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5년짜리 기록을 열어봤더니
예예 몇 개만 골라내면 나머지는 5년 그대로 폐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종이 기록은 한 철 안에 기록이 뭐 몇 건 내외이겠지만 보통 전자기록은 999건이 넘어가는 그 철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전자기록 폐기를 이대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제 회의를 해서 그런 기능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것도 회의적이더라고요. 왜 보존기간이 만료된 상황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기능으로 이 처리를 해야 되는가? 라는 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 방식에서의 뭔가 이제 오분류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어떤 체제를 쓰든 간에. 근데 오분류를 정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다는 거. 여기에 대한 좀 이제 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체제를 자꾸 뜯어고치자 다시 BRM과 독립적인 기록 분류 체계로 단독으로 가자 이 논의는 무의미한 것 같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다 보면은 분류를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에까지 미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운영 방식에 대한 기능적인 문제에 대한 좀 토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7시까지 끝내야 되겠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시작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밤새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제가 이렇게 조기간에 지자체 기간에 준비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사람의 이 선행적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평가 도구가 불합리하다 조정기간에 틀리다 그래서 분명히 뜯어보시자는 목적으로 새롭게 용역 사업을 해서 분류책을 새로 만들었더니 결과로 봤을 때 오분류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는 지금 미세진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기존의 평가 체제를 막 뜯어고치는 거는 기록 조사 사업으로 해서 뭔가를 뜯어고치기에는 조금은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제가 좀 들리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 대구시에서 말씀해 주신 거는 하려면은 그 국가기록원이 중앙에서 운영을 하시되 지자체나 아니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일종의 지원의 분담금을 받아갖고 그 돈으로 알차게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표현 잘 해석된 거 맞나요? 저는 사실은 좀 맥이 다르진 않거든요. 이제 지역을 가는데 사실은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실시간 모니터링을 기록연구사가 못한다는 게 정말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생산될 당시에 분류가 잘못될 때 전화를 해서 재분류를 하러 가면 할 수 있거든요. 담당자들이요. 근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기록연구사가 저희 기간만 해도 198개 처리과를 담당을 해야 하는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기록 관리하는 사람의 모든 총체적인 문제는 인력의 결핍에서 오는 그 역량 실조 상태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기관에서 사용하시는 평가 도구의 현재 보존기간 기준표라는 말이 표현하겠죠. 기록관리표, 분류표를 말고 보존기간에 나와 있는 이 표가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 유용하신 건지 아닌지 다른 얘기 좀 해도 됩니까? 네. 연결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민문화재연구소에서 저는 사실 그 많은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를테면 이런 생각은 그 BRM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너무 짧게 잘라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기능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정말 기능 분류를 하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모든 일은 뭐 플랜 2C 그리고 이제 정산하는 회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플랜과 2와 C를 다 쪼개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정산하는 부분까지 다 쪼개놓고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큰 줄기 안에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 단위로 하나가 구성이 되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넣든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세부를 짜게 하든 어떤 구성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그 프로세스 단위로 다 잘라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것을 합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륵사지 복원 사업이 17년의 사업을 하고 올해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연말에 지금 이관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보통의 회계 문서들은 5년 정도, 5년 내지 10년 정도의 사업을 하고 폐기가 됩니다.
먼저 이관이 되고 폐기가 됩니다. 근데 그런 행정적인 처리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보건에 대한 그 두라고 하는 부분들, 집행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관이 공개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대구에서 말씀하신 부분과는 좀 상반되는 내용이긴 한데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이거를 기능적으로 보고 있는 게 맞는지,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그 10%가 달라진다라고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업명이 다른 거고 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다 이름이 다른 걸 붙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단위과제라고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떤 예를 들면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어떤 기획이라고 하면은 주민복지과에서도 기획을 할 거고 기획과에서도 기획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기획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보고 그 어떤 사업 성격에 의한 그 뭐랄까요, 기능 정말 죄송합니다. 그거 아직 좀 두어 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게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인데요. 한번 의견들이 다 어떤 생각인지 보시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기록관리조사부라는 이런 업무 진행이 나는 필요할 것 같다. 기록조사 이걸 하는 것들이 현 시점에 그러면 힘을 안 드신 우리 용사님들이랑 일하시는 기사님들은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지금 여기 이세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틀을 약간씩 수정이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죠. 이게 조사 사업 조정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조정이. 표 조정 기능. 아니 오류에 대한 오분류에 대한 조정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BRM 단위과제. 네. 근데 제 생각을 또 말씀드려 죄송한데 지금 이 BRM 체제에서 오분류를 정정할 수 있는 기능을 기록연구사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BRM의 단위과제 자체에 보존기간이 붙어있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단위과제 내에도 사실은 보존 가치가 상이한 기록들이 묶여있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 아래에 어떤 기록조사가 반드시 필요해서 기록 유형별로 보존 가치를 달리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또 기록조사가 업무 분석과 기록조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는 유영필 연구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업무를 그렇게 분절된 단위 과제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하나의 미륵사기 복원이라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봐야 되고 프로젝트별로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단위 과제별 평가 체제에서는 그거를 온전하게 플랜도 이런 거 평가까지 남길 수 있는 그런 평가의 구조를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프로젝트별로도 기록을 보존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기록 유형별로 회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게 이제 스케줄 다른 식의 기록관리 기준자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외국에서 스케줄링 운영하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몇십 년 동안 스케줄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전자에서 좀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모렉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모렉에서는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건 단위로 이루어져요, 사실은요. 그리고 기준 자체가 어떤 기록의 어떤 유형별로도 보정기간이 부여되고, 그 다음에 어떤 업무별로도 보정기간이 부여되고, 심지어는 기록물 한 건에 두 개의 보정기간의 속성이 이렇게 상속되기도 하거든요. 이랬을 때 이제 얘가 로직에 의해서 긴 거를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록 조사태에 의한 기본적인 스케줄링을 만들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식은 서양의 기록관리 스케줄링보다 조금 더 진전된 방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록 조사를 새롭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이런 사례가 2번 있었잖아요. 기록물 분류지표, 기록관 주의표. 그때마다 항상 전제 조건은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랑 맞물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편하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사업을 만약에 진행한다 그러면 저는 문제점으로 이게 과연 현실감 있게 적용될 수 있을까?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환경 속에서. 시스템이 바뀌면 사람들에게 뭔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강제성이 좀 있는데, 예, 그렇지 않고는 조사하고 나면, 예, 조사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기존의 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에 또 통합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들거든요. 여러 연구사님들은 만약에 이게 진행된다면, 이러한 점들은 어떻게 보완하는 게 좋을까? 그런 혹시 생각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네.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부산시청에서 유연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록관리 기준표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하나는 첫 번째는 온난화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어요. 생산 시스템에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분류기준표를 사용했을 때는 이제 연말이 되면 저희가 편찬 확정을 눌렀었잖아요. 그러면서 잘못된 것들은 다시 철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 연이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분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오분류 된 것들은 계속 끝까지 오분류 된다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저희가 온난화 시스템상의 과제 카드를 지정을 할 때 어디에도 보존기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불편해서 과제 카드를 만들 때 괄호 열고 몇 년을 쓰시는 분까지 계세요. 근데 그걸 끊임없이 기능 개선을 요구해도 그게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이분들은 예를 들면 뭐 기획부서에서 연간 주요 업무 계획을 편찬을 하지만 이게 연구라는 단위 과제를 갖고 있지만 그냥 편찬을 당시에는 그냥 업무 계획에다가 편찬을 하는 거예요. 그게 3년인지 5년인지 연구지에 대한 전혀 고민 없이. 또 세 번째 문제는 인사이동이 일어나면 그 과제 카드에 편찬할 수 있는 권한을 서무가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부지런한 서무는 이 사람의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준다거나 아니면 전체 권한을 다뤄서 그 과제 카드를 다 보이게 하지만 그냥 또 잘 모르시는 서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것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보이는 데만 편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다 내가 필요한 데가 없네? 대충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보존기간과 분류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 다음에 그거를 무분별하게 그 다음에 단위 과제를 만들 때는 그 BRM 시스템이 들어가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 부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크신 거예요. 근데 과제 카드는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과제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보존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자 그분들은 그 절차는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내가 적당한 단위 과제에다가 계속 카드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대한 통제는 뒤늦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 보존기간 정정도 이제 한번 단위 과제에서 확정을 받고 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기록 연구사 입장에서 평가를 할 때는 얘가 단위 과제가 버젓이 연구나 준연구로 책정이 되는데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듯이 이거를 뭐 어떻게 정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평가할 때 또다시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연구에 들어갔는데 내 마음대로 5년으로 폐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남겨두기에는 가치가 없는 기록도 너무 많고 또 하나 저희가 평가를 해보면 아까 대부 선생님 말씀처럼 이 보존기간에 대한 담당자들은 확신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 의견을 물어보면 전부 다 보류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내 검토자의 이름을 이제 저희는 이제 너무나도 처음엔 했더니 검토 아무도 안 하고 폐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토자 실명을 기재를 하게 했더니 이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 있을 때만 폐기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보류로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라고 했더니 이 보존기간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년이고 어떤 사람은 5년이고 어떤 사람은 10년이고 이게 담당자마다 기준이 너무나도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모든 기록에 대해서 보존기간을 정하면 제일 좋겠지만 너무나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문득 든 생각은 이게 정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정말 필수적으로 우리가 남겨야 될 기록들이 과연 뭔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좀 선행이 되면 저희도 이제 평가를 할 때 이런 기록들은 꼭 남겨야 되니까 좀 더 평가가 쉬워지고 그 외에 사실 5년이나 한시 기록물들에 대해서는 사실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의미 없는 기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공사라고 한다면 저희가 300억 이상 투임자 심사 받았던 것들은 회계 서류까지 전체 다 준용으로 관리해라라고 지침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면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10,000페이지, 20,000페이지 되는데 사토 반출입 대장, 콘크리트 타설 계획 정말 그런 것들이 다 수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남겨야 될 기록들은 과연 뭔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하다. 서구의 공간은 한정적인데 그러니까 매번 폐기를 할 때마다 이번에만 하더라도 저희 지자체는 정말 많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깨뜨릴 수가 없는데 매년 평가할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10년 가까이 됐어요. 10년 내내 똑같은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어떤 기록을 남겨야 되고 어떤 기록을 폐기해야 되는지. 그런 스케줄링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많은 연구사분들의 일이 반은 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유현 선생님 얘기에 조금 보완하는데요. 저희는 온난화를 저희 자체 퍼스널라이징한 온난화를 쓰기 때문에 그 하루 옆에 보조기관을 표시하는 기능을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반대로 역작용이 나왔어요. 보조기관을 알고 나서 원래 이제 보조기관이 30년 됐던 기록인데 나 이렇게 높은 줄 몰랐다. 5년으로 바꿔달라. 이걸 주면 다른 단위가 카드로 선택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분류 체계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요. 분류와 분류값이 그대로 평가로 이어지는 이 체계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안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보존기간 만료된 대상 기록물처를 열어봤더니 보존기간이 다 대부분 폐기도 되겠는데 몇 건은 좀 보존기간을 연장해야 될 건이 있을 때 이제 사용하는 기능으로 철 분리 기능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요. 철을 딱 열어봤을 때 보존기간이 5년으로 측정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5년인데 몇 개만 좀 보존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거꾸로 다 준용인데 몇 개만 5년이거나 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속가서 폐기할 수는 없을까? 그거를 검토했었어요. 근데 RMS상에서 기록물 폐기는 철 단위로밖에 안 되게 묶여 있더라고요. 껌 폐기가 애초에 불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철을 분리하는 기능을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담당자들이 분류할 때는 그 업무 내용에 따라서만 분류를 하고 보존 기간에 대한 염두는 하지 말고 업무에 따른 분류만 하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록 관리 전문 요원들이 평가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뭐 아마 그렇게 되면은 기록 조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통된 업무에 대해서는 처리 일정을 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별적인 업무는 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이제 분류된 값을 보고 그 가이드라인대로 기록물별로 가치를 정하는 이런 방식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연구사랑 공공위원은 이런 것도 제가 보니까 이게 다들 지자체에 보시면 저는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이용석이라고 합니다. 우선 기록을 나서 이렇게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얘기하면 나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항상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아까 서울시 선생님하고 약간 의견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 시스템 문제보다 사용자의 문제죠. 지금 여기서 하는 말 자체가 저희 사용자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결국에는 분류를 사용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저희 기관은 나름 출연 기관에서는 굉장히 큰 연구 기관인데 한 2대 8 정도 돼요. 행정동이 한 2, 이제 연구동이 한 8. 그러면은 행정동의 업무는 어차피 여기서 하는 일이랑 저희 다 똑같죠. 연구동이 8이면 연구동에 계신 박사님들은 보존 기간도 중요하지 않고 공개 여부는 전혀 필요 없죠.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연구 과제가 있으면 거기 밑에는 우리들이 나누는 선우라는 업무도 있고 예산이라는 업무도 있고 연구 수행도 있을 수가 있고 인사는 업무가 있고 우리는 단위 과제가 다 다를 수가 있죠. 근데 그 박사님이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업무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이 터져서 이제 보통 오래된 기록물을 찾을 때는 일이 터지면 찾죠. 보통 안 좋은 일이. 그럼 그 일을 실타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3년이라 생각했던 선우와 1년을 생각했던 공무 뭐 출장이나 뭐 10년이라 생각했던 연구 수행이 다 엮여 있다는 거죠. 결국에. 왜냐면 뭐 돈에 대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5년 된 예산을 먼저 파기를 하고 연구 수행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실타리가 끊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단위 과제 자체가 연구명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이름도 써줍니다. 물론 이름 써주면 안 됐죠. 그래서 저는 1년 지나면 이름 살짝 지워줍니다. 쓸 때는 이름 쓰시고. 왜냐하면 최대한 사용자가 오분류를 하지 않게끔. 최대한. 결국에 그것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던 거를 최대한 사용자에 맞게끔 시스템을 바꾼 거죠. 저희가.
결국에는 사용자 중심적으로 일을 해야 최초에 제가 여기 왔을 때는 기한할 때 공개값을 하지 않으면 기한이 안 되죠. 안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관심 없어요. 비공개도 모르고 1호부터는 관심 없어요. 근데 저희는 철값에 아예 공개값을 매겼어요. 내가 우리를 그 뻔다리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따면 그냥 무조건 비공개. 어차피 뭐 이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나쁜 방법일 수도 있는데 사용자 중심적으로 가는 게 결국엔 오분류를 최대한 막고 아까 저는 오분류 사항을 찾아가지고 재편집하면 깜짝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그걸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눈도 엄청 아플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하기도 싫어요. 오분류를 찾을 수가 없죠. 전자결제 시스템 상에서는. 저희가 만약에 비전자 문서는 저희가 검수를 하다 보니까 일을 뭐 오래 하다 보면 습관, 좀 느낌 이상한데 다시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전자 문서는 저희가 그렇게 넘어오는 게 아닌데 사실적으로 오분류를 찾는다는 거는 뭐 한 100명 있으면 하겠죠. 근데 그건 불가능하고 저희야 뭐 기관이 여기 지자체에 계시는 거 훨씬 작으니까 뭐 기록물 처리는 단위관들은 제가 다 통제를 하고 만들 수 없게끔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통제를 하고 만들 수 없게끔 했지만 우리가 너무 우리끼리의 단위가 되는 선물을 맨날 이렇게 보지 않나. 오히려 출연기간, 뭐 다른 공무원이나 공단 좀 다를 수도 있겠어요. 저는 출연기간에서 있었기 때문에 출연기간 입장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그거는 다 섞여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일부를 먼저 폐기하면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시스템을 만들든지 뭐 불체를 만들든지 다 좋지만 사용자 중심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야 결국엔 그 사용자들이 뭐 저희가 뭐 교육을 열심히 해서 불체계를 헷갈리지 않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교육을 어떻게 맨날 해요. 계속 사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누가 봐도 그냥 직관적으로 나는 이 연구를 하니까 연구명을 틀리는 연구자가 없잖아요. 자기 연구는 누가 틀려요. 누가 틀리면은 그건 뭐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렇게 최대한 직관적으로 사용자들 편리적으로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평가 정책이 저희 기관에 없는데요. 원래 있다 그러면 지금 문화주총에 오신 우리 옆에 선생님 말씀처럼 그게 다 짜여진 사이 안에서 그 안에서 세밀한 과제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원래 평가 정책이라는 게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런데 우리 기관은 그걸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아직 들어온 연차도 되게 부족하고 그래서 그거를 기록관리 조사 사업으로 품어보자는 거죠. 교수님 TF에서 맞죠? 그렇죠? 예, 과연 그런 거를 좀 시간이 더 많이 썼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런 부분까지 하는 걸로 첫 번째 주제나 두 번째 주제는 좀 정리하고요. 근데 하나 그런 건 물어보세요. BRM 운영을 기록 연구사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면 BRM 운영을 기록 연구사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저는 특별 행정기관이고요. 네. 이제 들어온 지 3년밖에 안 된 행정관인데요. 들어와서 보니까 그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특별행정기관에 처음 갔을 때 멘붕이 왔거든요. 아무것도 기록관리가 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서 했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한 3년 동안 죽어라 패기만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뒤돌아서 보니까 이 지금 생산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약간 중앙행정기관에 맞춰가지고 모든 것이 개발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국가의 정책을 만들고 그 관계적 법령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또 특별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저는 병무청이거든요. 그래서 병무청에서는 병역 정책에 대한 행정을 만들지만 저는 지방병무청이기 때문에 각 그 개개인별에 따른 그 병적 기록들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성격이 전혀 또 다른데 이런 온나라나 그런 RMS라든가 관리하는 모든 체계들이 딱 중앙행정기관의 그 정책을 만드는 기관에 딱 맞춰져 있더란 말이죠. 또 저희도 나름대로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너무 체계가 달라서 관리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저희가 중요한 기록물하고 그쪽이 그 상위기관이 중요한 기록물이 다른데 이 도구 자체가 너무 이게 일률적이에요. 그쪽에 맞춰서. 그래서 사실 국가기록원도 나중에 들어오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중앙행정기관을 위해서 국가기록원이 존재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얼핏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저희가 이게 지자체는 지자체만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또 기타 공공기관에도 또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생산하는 기록 유형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사실은 그 기관 유형에 따라서도 뭔가 그런 평가 도구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게 따로따로 뭔가 이렇게 고민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안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병무청이라서 청문회 때마다 TF가 다 구성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들어온 지 뭐 한 달밖에 안 되는데 국무총리 아들 경적자를 찾으라고 쫓아오라고 막 호출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다 물론 다 개개인의 경적 자료를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사용자라고 하는 그 기록 생산자가 자기가 생산하는 기록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잘 몰라요. 기록관리, 기록연구사가 누구예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록관리 너무 어렵대요. 그런 교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좀 뜬구름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 한 번쯤은 좀 반성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행 비슷한 얘기인데 진짜 BRM이 단위 과제에 기속되는 게 우리밖에 없는 거 아닌가. 왜냐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 보존기관에 대한 책임은 결국엔 우리가 져야 되니까. 우리는 배울 때도 그렇게 생각하죠. 업무 기록에 대해서 그 기록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건 업무 생산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못 믿겠어요 그 사람들 자체를.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우리만 기속하는 단위 과제가 아니냐라는 거죠. 만약에 저는 경찰청에 있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에 있는데 각 경찰서 똑같은 업무합니다. 똑같은 수사하고 근데 단위 과제 다 달라요. 그리고 저는 특행기관 보태기로 들어갔다면 본청 BRM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지방청으로 올리고 지방청에서 더 큰 거 뭐 본청으로 올리는 단위인데 그런 계층 레벨에 대한 그런 고려 같은 게 전혀 없고 지방청 연구사가 설문사 선생님 통합 기록관 말씀하시는데 저는 본청에서 다 통화를 할 수 있다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여기랑 또 다릅니다. 여기는 밑에 산하에 뭐가 없는데 지방청 산하에 뭐가 없는데 저는 경찰서 엄청 많고 그 밑에 지구대파출소 또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꼭 제가 지방에 있어서 지방을 강화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본청은 정책적인 부분 오히려 BRM 시스템에 들어가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관리하더라도 뒷수습은 결국에는 우리 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너무 전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뒤치다거리 중심으로 들어간 거죠.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수습은 최종 그 사형 선고를 우리가 내리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부분인 거 있고요. 지금 단위 과제 얘기하고 온나라 얘기하는데 이건 진짜 배부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여기서 그나마 온나라에 포착되고 온나라에 있던 건 양반이죠, 양반.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들은 얘기가 그겁니다. 교육 가서 단위 과제 똑바로 편철하셔야 되고 등록 똑바로 해야 되고 이런 거 들어요. 우리 기관은 중요한 거 온나라로 안 만든다. 지금 몇 년이 됐습니다. 몇 년이 되고 교사하고 교육 많이 하러 다니고 뭐 서고 정리까지 경찰서 서고 정리도 제가 해봤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만 이 상태로 몇 년만 지나면 뒷방 늙은이 되는 거죠. 제가 포착할 수 있는 기록들은 형편없는 것들입니다. 진짜 안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넘기는 거예요. 지금 특수기록관 폐지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특수기록관 폐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수기록이 특수기록관으로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근거를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정보 부존재 얘기랑 좀 비슷한데 경찰청장 저기 무단폐기나 뭐 이걸로 잡혀갔을 때 기록연구사, 본청 기록연구사가 그거를 뭐 윤리 이런 걸 떠나서 당장 구속되게 막아줘야 되잖아요. 등록을 안 했으니까 기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특수기록관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부분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런 거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그거를 진짜 특수기록관답게 특수기록까지라도 특수기록이라도 관리해보고 없었으면 진짜 그때 됐겠습니다. 뭐 30년 유관력이 있다고는 바라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또 요거나 관련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각종 시스템들 진짜 중요한 기록들이 나오는 시스템들에 대해서 단위 과제 비슷한 뭐 BRM 비슷한 아니면 보존기간 비슷한 거 언급이라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단적으로 112 신고 수사가 이제 개시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112 신고하면 출동하잖아요. 근데 신고 자체는 시스템에서 한 3달 가요. 시스템에서 3달. 3달 만에 신고한 그 신고 녹음 파일이니 이런 거 3달 가고요.
그걸 이제 출력해서 옛날처럼 이제 상황 보고해서 그쪽에 뿌려주고 이런 거 3년 갔었습니다. 3년. 보통 이제 공무관리에서 3년 쳤었는데 그것도 이제 무슨 상황 보고니 이런 걸로 시스템 팩스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통제도 안 되는 거예요. 팩스를 쓰니까 더 이상 상황 보고 출력했던 거. 지난번에 본청장도 걸렸던 게 상황 보고 때문에 걸렸던 거였는데 정보부서는 만들자마자 없애버리고 자동으로 며칠 만에 사라져요. 그 시스템이. 그게 다른 데 들어갔던 게 남아서 경비부서에서 남았던 게 이렇게 된 건데 이제 팩스 쓰고 뭐 하는데 그런 데는 관여할 수 있는 걸 권한도 없고 이게 도대체 몇 년이 관리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온나라 얘기하는 거는 진짜 잘된 거 얘기만 한다고 봅니다. 오블리에 떠나서 유전자 관리에 나는 그거 우리가 그 문제에 제일 고민한 부분이에요. 제가 그 슬라이드 중에 그림 사진을 하나 넣었는데 무슨 사진이 있었냐면은 철저한 기록하에 그물을 던지는 사진을 제가 넣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진 설명을 아까 못했는데 우리는 온나라 시스템하고 RMS를 관리를 하는 사람이야. 특히 RMS, 온나라 시스템에 생산된 거, 전자문서 시스템 생산된 거 받아서 RMS에서 관리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온나라 시스템으로 등록하지 않는 업무가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점점 많아질 거야. 근데 그물을 치긴 치는데 우리가 치는 그물은 너무 조그매요. 이제 이 그물 갖고는 진짜 뒷방으로 갔을 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물이 우리 조금 선걸 수도 있지만 좀 넓고 포괄적이 크게 치자는 거가 사실은 저희가 지금 새로운 기록관리 기준표가 이렇게 BRM의 뭐 업무 여기에만 우리가 그물을 치다 보면 특히 특행 같은데 중요한 업무들은요 다 이 그물 밖에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그런 기록 스케줄링 비슷한 그런 도구를 도입을 하면은 크게 어떤 경우는 지금 문화재청 그 유영필 선생 얘기한 것처럼 프로젝트별 그 스케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영역도 있고 그 기관이 하는 업무 중에서 어떤 경우는 기존의 단위 업무, 단위 과제별로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그 좀 기관에 맞게 그 조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세진 선생님이 아까 예를 들어서 어떤 철에 있는 것 중에서 몇 개의 건을 속가내기를 해서 보존 기간을 재책정하거나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근거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기록관리에서 왜 근거 없는 폐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 안에 있는 몇 건의 내 기록을 왜 남기고 나머지는 왜 폐기했는지와 관련된 스케줄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 속성을 상속 받아서 얘가 폐기된다는 그런 기준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걸 우리는 그 기준표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지금의 기록관리 기준표하고는 매우 구조가 다른 그 관리 속성의 집합체라고 보면 돼요. 쉽지 않겠네요. 아니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상용 시스템들이 그렇게 해서 파는 데들 많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연구를 하면서 제가 고민했던 거는 기존의 보존기관들은 누가 운영이라고 어떤 근거로 이걸 만들었나 제가 추적을 한번 해봤어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법령에 몇 가지 조항들이 있는 거 빼고는 국가기록원이 기록물 분리기준표를 만들 때 3가지 조건을 물어봤죠. 역사적 가치, 행정적 가치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은 처리과 담당자예요. 처리과 담당자가 동그라미를 2개 하면 얘네 준영 그 이상 많은 거야. 설마 그런 식으로 앞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만들어질 때는 그 오블류를 최대한 줄인다거나 아니면 지금 그물망이 없는 것까지 다 담아주신다고 그러니까 협조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기록연구사의 역할이 훨씬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대상 범주가 훨씬 더 넓어지고 근데 그렇게 넓히지 않으면은 근데 이제 혼자서는 그 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 각 기관의 기록 연구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뭔지를 제시하는데 아마 그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려면은 1인 체제에서는 기록관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늘려달라고 막 얘기하기 전에
무슨 업무를 기록관들이 해야 되는지를 좀 제시를 하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1인 체제가 뭐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그런 접근법을 쓰고 있습니다. 분위기 자꾸 올라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다음에 그 밥 먹고 나서 다시 그걸 모이기 위해 뭔가 성결 과정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식사하시고 모여주실 수 있으신 영사님들 해줘 주십시오. 아무도 안 듣습니다. 네, 여기세요. 저 조금만 아주 짧게만 얘기해요. 저희가 기록물 조사를 해요. 만약에 조사를 해요. 유형이 잡히고 그 안에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기록 유형이라는 게 정의가 될 겁니다. 그럼 저희가 예전에 이 사람이든 아니면 디지프로나 이런 프로그램을 썼을 때 그 양식함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온 나라에도 사실은 기관 양식, 부서 양식, 개인 양식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운용하는 기관들이 거의 없을 뿐이죠. 근데 그것을 좀 더 응용을 하면 우리가 어떤 분류를 하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기록이 일반적 유형들을 정의를 해놓고 그걸 끌고 와서 썼을 때는 자연 분류가 될 수밖에 없게끔 통제를 해버리면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외에 추가로 생산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자유 양식에 의해서 사람들이 넣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한번 검토하게끔 한다거나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전부 그냥 기존 체계, 현재 체계 사람들이 생산하면서 분류를 하게끔 하니까 오분류가 생긴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생산 자체부터 양식으로 통제하자. 예를 들자면 그러신 거죠. 근데 우리가 시스템을 관여하거나 만들지 않는데 아마 대대적인 기록 조사의 틀이나 범위가 어느 만큼인지 모르겠는데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기록 조사는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나름 이제 기관에서 기록 관리 업무만 이제 평가 폐기하는 업무만 12년째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보존기간이 만료돼서 평가 대상으로 잡히는 것들이 일정한 패턴의 기록이 계속 평가 대상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똑같은 기록에 대해서 생산부서 의견 조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패턴을 반복하면서 생기는 내용에 대한 거를 저희 나름의 서울시 자체 이제 평가 기준서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쉽게 뭐 회계 기록 같은 경우야 보조금 지급한 것에 대한 회계 기록은 5년인데 어떤 경우를 보니까 유가 보조금 서류는 그 보험 사기와 연계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5년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험치들이 생산부서 의견조회를 통해서 이제 쌓이게 된 경험치로 나름의 기준서를 이제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공공기관에 맞는 어떤 기록 그 패턴을 유형화시키는 거는 아주 정형화된 업무 외에는 아마 힘들 거라고 보고요. 이런 분석 작업이 사실 제일 중요한 기록 연구사의 과업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원장님 아까 손주셨습니다. 네,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있는 기록연구소인데요.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에 있는 국립대학교고요. 교육부랑은 다른 체계로 갖고 있고 지금 교육부에 있는 국립대가 코러스 시스템 도입하면서 그 단위과제로 다 옮겨서 지금 BRM 시작하는데 저희는 원래 쓰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던 게 뭐였냐면 저는 처음 갔을 때부터 온나라가 있었고 단위과제를 쓰고 있었어요. 저는 8년부터. 근데 제가 갔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다른 대학교는 단과되고 저희는 예술학교에서 6개원이거든요. 단위과제가 다 30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기록물이 다 30년을 책정이 돼 있었고요. 제가 지금 일한 지가 딱 이제 2년째인데 평가 폐기랑 이제 기간 평가 때문에 하고 있지만 몇 년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저희는 소속 기관 간의 인사이동이 갑자기 일어나요. 전날에 받아서 바로 이동을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이뤄졌던 업무가 다른 분이 이어받아야 되면 단위과제 카드를 하실 때 전혀 그 성우가 제대로 단위과제 카드 기록관리 기술을 다운받으셔서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 업무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인데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우 업무에 다 넣으세요. 그러면 그 전에 바로 일주일 전 했던 분은 연구 기록물에 넣고요. 다음 분은 그러면 3년이 넘잖아요. 이분한테 이제 기록물이 잘못됐다는 걸 판단했을 때는 언제 알게 되냐면 1년이 지나고 생산량 통보하고 나서 알게 돼요. 근데 전자기관 RMS 버튼을 누르고 나면 수정이 불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더 문제는 이분은 잘 아시고 있는데 이전 분이 잘못하시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분이 다시 로그인을 해서 마루 시스템 연락을 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런 문제 발생할 때 그분들이 항상 왜 문제가 발생하냐 해서 제가 그때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왜 이 단위과제 카드를 설정하셨는지에 대해서 심지어 일주일 안에 3분이 꼭 비슷한 업무인데 중요한 회의인데 어떤 분은 서무에 넣고 어떤 분은 회계에 넣고 어떤 분은 원장회의에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냐고 하니까 단위과제 자체를 이해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교육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누가 와서 알려준 적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모든 권한은 서무와 거기 업무 담당자들이 본인이 판단해서 단위과제 카드를 넣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실시간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심지어 저는 본부 소속 운영지원과에 있는 기록연구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통제할 권한이 더 없어요. 그럼 저희는 BRM 단위과제를 이미 만든 30년도 제가 볼 때는 너무 높게 측정이 돼 있잖아요. 30년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 단위과제를 수정하려고 하면 그 BRM 담당자에 있는 선생님도 왜 굳이 높은 거를 해서 바꾸려고 하냐, 그럼 낮은 걸 단위과제 다시 만들어라고 하세요. 그러면 업무가 또 작년에는 분명히 이 업무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다 이동하려면 제가 다 그거를 연락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평가 폐기할 때 항상 했던 분들이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똑같아요. 보류를 다 하신 이유가 다 보존기한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요. 이 업무가 왜 이 보존기한인지 본인이 파악을 할 수 없고 심지어 기관 이동을 하시니까 예전 기록물을 평가 폐기를 할 때 그게 그 중요한지 단위과제 이름으로 보시니까 당연히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와서 직접 와서 한 장 한 장 봐주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안 봐주시고 그래서 다 폐기를 처음엔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이키니까 그게 주요 사업이었던 거예요. 저희는 이번에 문제가 일어나서 증거 서류를 좀 찾기 위해서 서무 업무부터 다 뒤졌어요. 예전 분들은 단위 업무를 쓰셨잖아요. 모든 기록물을 서무 업무로 넣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기록물이 다 있을 때 정리를 하려면 선생님 말씀대로 한 건당 중요한 게 섞여 있거든요. 그거를 다 특히 저희 학교는 92년에 설치를 해서 그때 있는 기록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92년 초창기 기록물이 다 서무 업무로 해서 이미 폐기가 됐어요. 제가 그럼 저는 찾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그 전에는 심지어 전자문서 시스템 전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찾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이해도가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제가 다 BRM을 담당하지 않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게 늘어나고요. 똑같은 단위가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저는 교육을 제발 이 기록 조사표를 많이 하실 거면 업무 담당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해야지. 기록연구사 혼자서 아마 그 기관에 가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이해를 못하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붙잡고 해도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기록연구사가 다 하면 되지라고 생각해요. 너가 나중에 다 해주면 되잖아요. 저희 기관 선생님들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문제가 이해를 못하면 그냥 손을 놓으려고 하시고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초반에 제발 이렇게 교육을 저희 위주에서 해서 저희가 하게끔 하지 말고 모든 업무 담당자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록연구사가 BRM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더라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심지어 저처럼 소속기관에 있는 기록연구사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중앙부처 밑에 있는 국립대잖아요. 저희는 단위과제 과제도 다 그분들한테 맞춰져 있어요. 학교는 특수성이 정말 많거든요. 그럼 저는 또 보존기간 재채점을 내려도 그거를 다시 보존기간 재채점하려고 단위과제 카드를 설정하려면 서무분한테 전화해서 단위과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는 걸 좀 쉽지 않네요. 고분류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양해서 쉽지 않은데요. 지금 저기 비행기가 연착돼가지고요. 지금 못 왔습니다. 세상에. 좀 전까지 오고 있다고 연락은 왔었는데 연착이 돼서 6시간 못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기관들이고 저희 기관도 많이 썼는데요. 방 이름을 다 개인 이름으로 쓰시는 분도 많아요. 맞아요. 모글류가 아니라 내가 내 거 관리한다는 문제가 쉽지 않죠. 쉽지 않지. 모글류라든가 그물망에다 담아내기가 어렵지 않죠. 혹시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얘기 안 해본 게 정보 보존제하고 동결제도 있는데요. 혹시 두 안에 대해서 이걸 꼭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다른 얘기 해주실까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며칠 전에 경우 평가를 했는데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정말 많이 적지 않은 당황을 했습니다. 보통은 기관에서 이렇게 방어를 해주고 민간에서 이제 해서 이렇게 보통 심의를 하는데 올해는 유독 좀 기관에서 좀 매우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네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이걸 평가를 한 거냐. 저 같은 경우는 2,400건을 평가를 했고 1,200건이 폐기고 1,199건이 폐기고 보류가 603, 재책정이 630이었습니다. 근데 재책정 안에는 보존기간 원래 값을 그러니까 저희는 그건 좀 불편한 얘기인데 저는 아직 전자문서를 폐기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비전자가 많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문제는 평가심의에서 그냥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재책정 매긴 것들을 엄밀히 보존 단위과제가 다른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정정의 의견을 낸 것인데 다 보류로 처리했어요. 평가심의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엄연히 재책정 돼야 되는 애들이 아니면 진짜 오기에 의한 그런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보류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 심의는 심의위원들의 자리잖아요. 연구사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 이런 경우 정말 올해 처음 겪어봐서 적잖은 당황을 했고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술대학은 이제 마지막으로 대학 얘기 한번 해볼게요. 대학 사립대요? 영남대 사립입니까? 네. 영남대에 어떻게 됐어요? 영남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이국제로 공공기관에 있다가 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솔직히 저희는 전혀 모르겠어요. ERM 뭐 이런 거 단위과제 이런 거 전혀 안 쓰고요. 지금도 기록물 분류 기준도 쓰는데 일단은 저는 국가기록원에서 이 사립대학을 관리할 의지가 있으신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만약 없으시다면 시행령 3조의 공공기관에서 좀 빼주셨으면 고등교육법상 설립된 기관을 좀 빼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하셨었는데 올해는 또 그것도 조사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사립대 자체가 거의 뭐 일본식으로 뭐 말하면은 로닝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냥 주분 없는 닌자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올해까지 뭐 분리기준표를 이제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는 뭐 그게 뭔지 이렇게 다들 모르시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뭐 시스템 지금 뭐 지자체나 뭐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용하시면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도 이제 저희도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일반 문서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뭐 저희는 다 보존기간이 다 10년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다 조정한다거나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국가기록원에서 이제 사립대 관리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분류기준표를 바꿔서 뭐 관리기준표를 한다거나 이런 시도 오면 전 진짜 분노할 거거든요. 네. 제가 이전에도 행정심판 한 번 넣었었는데 이번엔 진짜 제가 한 번 더 강하게 어필을 할 겁니다. 아예 관리를 하실 거면은 제대로 관리를 하시고 안 하실 거면은 저희를 좀 놓아주시고 좀 뭐 전 국가적으로 뭐 하실 거면은 뭐 통일된 거를 이제 주셔야 되는데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뭐 교육부에서 이렇게 뭐 정책적으로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전혀 사립대는 뭐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기준이라고 해봤자 저희가 그 2015년도에 발간된 그 책자 하나 있어요. 보존기간 측정 기준 가이드. 그 기준 가이드 가지고 이제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동일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다 보존기간이 다 다릅니다. 이걸 어떤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설정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는 참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사립대 같은 경우는 담당자 한 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도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은 그냥 저희 대학교에서 알아서 하시라고만 대답을 하시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뭐 저도 이제 다른 선생님들하고 마찬가지로 BRM도 한번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단위과제도 한번 고민해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얘기 들어보니까 이 경력별로 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 10년 차 넘으신 분들은 얘기들이 주마등같이 옛날의 기억들이 막 떠오르시면서 톱니바퀴가 돌아가시는 것 같고, 연차가 작으신 분들은 이제 새로운 개척자 정신으로 지금 개척하고 계신 것 같고, 이제 분류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으셔서요. 잘 만들어 주셔서 부탁드리는데, 저희의 의견이 이게 구멍을 더 많이 파는 역할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보 보존제라든가 동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말씀 못 하실 것 같고요. 혹시 기록 분류나 평가 도구에 대해서 나는 꼭 이 말을 해야겠다라고 하신 분에게 마지막 발언 표현을 드리고요. 안 하신 분에 대해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록물 담당하고 있는 김선아라고 합니다. 제가 기록물 관리를 7년차 지금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기록물 분류기준표라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말까지 기록관리 기준표로 다 바꾸라고 하시는데 정부산업 공보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록의 매체 유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특히 우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간 올해 폐기의 평가심이 올라간 게 75만 건 정도 올라갔고 폐기가 한 34만 건 폐기가 됐습니다. 최초 저희가 입사를 해가지고는 9개월 동안 폐기만 당했던 케이스였거든요. 직원들을 엄청 괴롭혀가지고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 지금 행정정보 시스템까지 저희는 다 통제해서 평가심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이제 기록관리 기준표로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정관들한테 단위 업무는 이해가 돼도 기록관리 단위 과제에 대해서 단위 업무도 아니고 기록물 처리도 아니고 설명하기가 되게 모호한 지금 상황입니다.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하나 통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진짜 기록물 처리라는 용어는 저희 기관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가 채용을 하면서 이제 시청에 있던 직원이 기록 연구사가 입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는 기록물 처리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단위 과제 카드라고 써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장에서 이제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용어도 저는 통일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문제가 국가기록원하고 저희는 직접관리 기관이다 보니까 보존기관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사회보험기관 같은 경우에는 종이기록물이 상당히 많이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이와 분류체계에 있는 보존기관이 동일하다 보니까 종이와 전자문서나 행정정보 시스템에 대한 보존기관에서 동일하게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저희같이 민원 서류가 많은 기관에서는 종이에 대한 보존기간이 거의 3년이나 5년처럼 한시기록물이 많은 편입니다. 근데 그 외로 그 안에서도 저희 예를 들면은 자동이체 신청사라고 해서 법적인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이 70년이 준연구입니다. 그랬더니 단위과제를 연결계획을 다 70년으로 다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같이 연간 생산량이 한 45만 건 비전자만 생산되는 그걸 전문직원 4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지금 똑같이 단위 과제를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분류체계 작업을 하면서 종이와 전자문서와 행정정보 시스템 3가지 유형에 대해서 분리해서 분류체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말씀 중에서 기록조사 사업이 동행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셨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한 5년 이상 근무를 하다 보니까 기록조사 사업이 정말 필수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을 맨 처음에 확보해서 이제 용역 업체에다가 맡기려고 해봤지만 이제 행정관리를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품질 저하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가장 좋은 거는 행정관리가 같이 작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보존기관 책정 사유를 쓰는 것과 단위업무 설명 쓰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00자 내외 기록관리 기준표에서는 100자 내라고 작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홈페이지 가보니까 100자 이내에 쓰라고 써있더라고요. 제가 작업을 해보니까 100자 이내에는 사실 담을 수 있는 법 조항 근거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200자를 담아서 그날
악을 마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조사 사업을 분명히 뭐 다른 타 업체에다가 이제 하실지 아니면 기록관리 전문위원들이 같이 기록 연구사들이 같이 모여서 작업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여기에는 그 기관의 행정가들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추가채용 그 사람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 저희가 추가 채용을 한 대표적인 기관 중에 좀 이례적인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사람마다 역량이 너무 차이가 났었어요. 비슷한 사람끼리 들어와서 같이 업무를 하면은 같이 어느 정도 시너지가 되는데 사람마다의 역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교육 같은 것도 현장 그 교과기록원에서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게스트가 한 번씩 말씀하실 때마다 다양하게 나옵니다. 45만 건 언제 주문돼요? 혹시 우리 기관은 또 사례 있는데 말씀 안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보니까 쉽진 않은데 계속 저희들이 사례를 얘기하실 때마다 힘드실 것 같아요. 누가 힘들어요? 네? 힘드시게 다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기관을 다 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담아갈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목소리를 내셔서 이런 것들이 좀 모아지고 체계화되고 그래야 이런 사업들도 잘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들이 그 주인의식을 갖고 하지 않으면 비슷한 결과들이 계속 도출될 것 같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하지만은 또 하나의 방법이 해결 방법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험공단에서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하나의 단위과제 뭐 종이 기록하고 전자 기록이 지금 섞여 있고 이때 종이 기록은 4번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다 100% 원본입니다. 원본이에요. 예, 신청서, 신고서처럼 현장에서 다 받기 때문에 원본일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다 들어가서 원본. 근데 업무 가치는 같은데 종이 기록하고 전자 기록에 대한 그 보존 기간을 달리 책정이 예를 들어서 행정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종이로 업무를 수행했던 거를 이제 아무 속도를 효율성 때문에 행정정보를 정형한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행정정보 데이터셋에 있는 데이터들은 아무래도 보존 기간이 길 수밖에 없어요. 종이는 그걸 반대로 민원 서류이기 때문에 보존 기간은 상당히 짧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유형의 기록이기 때문에 같은 업무 내에서도 보존 기간을 달리 책정하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단위 과제는 다르죠. 아니지, 단위 같은 과제는 단위 과제 예. 그렇게 하면 같은 단위 과제에 다른 기록의 유형들이 묶여 있으면 얘들을 보존 기간을 달리 책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기록 조사법을 통해서 조정을 해서 부사님들 힘드실 것 같아요. 카드가 늘어나고. 그럼 저희 그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